2021년 소방피 시험을 대비해서 교재 구성과 그리고 샘플 문제 풀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포스코의 첫 소방 특치로 입사를 했고, 현재 11년째 화재 폭발 원인 조사와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방재안전공학 박사이고, 미국 서부 오리건주의 소방 P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화재 폭발 조사관과 텍사스주 화재 조사 강사, 그리고 켄터키주에서 화재 조사, 차량 화재 조사관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험물 기능장 등 20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를 하고 있고, 현재는 소방청 소화약제 기술기준 TF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재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시험에는 총 10권의 레퍼런스가 제공될 예정이고, 첫 번째는 레퍼런스 핸드북 1권, 그리고 NFPA 9권이 제공이 됩니다. 특히 NFPA는 전체가 아닌 필요한 부분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는 확실히 PBT 방식에 비해서 현저히 축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퍼런스 핸드북은 이제 공식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구성처럼 간단하게 공식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공식을 빨리 서칭을 해서 저희가 문제에 대입만 하면 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NFPA가 제공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도 이 안에 공식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제가 또 눈여겨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PA는 총 9건이 제공이 되는데, 첫 번째 NFPA 11번 코드입니다. 11번은 포소화약제라고 볼 수가 있고, 일반 물과 그리고 거품을 생성하는 폼이 이제 섞여서 발포가 되는 그런 코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가스계 소화 설비보다 수계 소화 설비인 스프링클러를 좀 우선시하기 때문에 13번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에서 많은 비중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소화 약제에 대해서는 1년에 한 2문제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의 이제 동력원인 펌프에 대한 NFPA 20번 코드와, 그리고 이 펌프를 유지 관리하고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적혀 있는 NFPA 25번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경보를 빨리 바라고, 그리고 연기가 차기 전에 이 사람들을 빨리 대피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경보 설비에 해당하는 NFPA 72번과 그리고 재현 설비인 NFPA 92번 코드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드인 피난 설비입니다. 피난에 대해서 인체 피난에 대한 그런 101번 코드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NFPA 400번 위험물 코드가 제공이 됩니다. 특히 이 위험물 코드는 간단하게 서칭을 해서 이 위험물의 성상만 답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1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코드는 NFPA 2001번입니다. 2001번은 한국어로 좀 표현을 하면 청정소화약제입니다. 현재는 청정이라는 말이 좀 없어지긴 했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정소화약제로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스 소화 설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첫 번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그 다음에 하론 소화약제, 그리고 청정 소화약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해당하는 12번 코드는 또 인명 또 질식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하론 소화약제라는 것은 이제 하론 안에 탄소, 불소, 염소, 브롬 이 네 가지를 합친 게 하론 소화약제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브롬이라는 물질은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하론 물질에 대해서 브롬을 뺀 게 저희가 말하는 청정 소화약제고, 현재 대세는 청정 소화약제의 문제가 주를 이룬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정 소화약제는 같은 유형의 약제량을 구하는 문제가 한 시험에 2번 정도 동시에 또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에는 제공이 되지 않지만 FPH와 SFP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PH라는 것은 이 NFPA가 1번부터 5,000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을 모든 것을 요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조금 어려운 공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FP는 NFPA와 달리 약간 공학적인 그런 수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간 그런 교재라고 볼 수 있고 둘 다 시험 범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SFP를 만드는 협회에서 이 NCES 소방피 문제를 제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SFP라는 책이 시험에서는 빠졌지만 어쨌든 기초 문제를 여기서 몇 문제씩 풀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카페에 제가 핵심 60선으로 올려놓은 이 문제들이 전부 다 SFP에서 압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 있는 자료만 보셔도 이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책은 나중에 이제 오늘부터 10개월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서칭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문제는 스택 이펙트라는 굴뚝 효과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480피트 높이에 이렇게 계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의 이제 압력 차를 구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아웃사이드의 온도는 0파라나이트이고 인사이드의 온도는 70파라나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대는 이제 미드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480피트의 중간인 240피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가 나오면 처음에는 어떻게 풀지 모르겠지만 스택 이펙트라는 것은 굴뚝입니다. 굴뚝 효과. 그러니까 굴뚝은 연기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제공되는 NFPA 중에 연기와 관련된 스모크와 관련된 코드를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택 이펙트가 연기와 관련이 있고 연기는 스모크이기 때문에 NFPA 92번 재현 설비를 찾아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NFPA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레퍼런스 핸드북에 바로 검색을 하셔도 바로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NFPA와 레퍼런스 핸드북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NFPA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NFPA 92번 코드에 지금 스택 이펙트를 검색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FPA 92번인데 여기서 컨트롤 F를 통해서 스택 이펙트라고 검색하고 몇 번 내리시면 아래와 같이 공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공식이 스택 이펙트의 공식이고 만약에 이 문제가 스택 이펙트라는 걸 모르시더라도 아까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프레셔 디퍼런스라든지 이런 단어를 검색하시면 이 공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퍼런스 핸드북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핸드북도 마찬가지로 스택 이펙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이렇게 바로 나오고 그리고 프레셔 디퍼런스라고 쳐도 또 공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공식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발췌를 했습니다. 자, 델타 P는 이제 7.64라는 거는 이제 상수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TO, 그러니까 outside의 temperature인데 여기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일수록 단위에서 이제 좀 트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TO는 outside의 temperature를 나타내고 단위는 랭킨 온도입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파라네이트라고 줬지만 랭킨 온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파라네이트에서 플러스 460을 해야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TF라고도 표현을 하고 오른쪽처럼 TI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TI라고 암기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TI는 inside temperature를 말하고 여기서는 70 파라네이트니까 랭킨 온도로 바꾸면 530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H는 이제 중성대를 나타내니까 아까 위에서 중성대는 미드 포인트로 가정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240을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델타 P는 이렇게 구했을 때 0.532 답이 도출이 되고 이때는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연기가 상부로 유동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웃사이드의 온도가 인사이드보다 만약에 높을 때는 마이너스 값이 분명히 나올 건데 이때는 이제 리버스 스택 이펙트라고 해서 굴뚝 효과, 이제 역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이제 아래 방향으로 유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OT 차원에서 교재 구성과 그리고 샘플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서칭을 해서 단위만 실수하지 않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 한 50% 이상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건축 소방에 대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고 그리고 하루에 한 10분 정도 그렇게 문제 풀이를 통해서 100일 동안 한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